네, 불로중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은 여기 보이죠? 정서진로 아라뱃길로 왔습니다. 아라뱃길에서 오늘의 수업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2주차에 1회차 1분 30초 달리기 그리고 2분으로 휴식 취하죠. 그것을 4세트 하고 마지막 1분 30초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1주차의 3회차 운동과 똑같은 코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잘 귀 기울여서 수업에 열심히 기록하면서 들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런데이 트레이닝 2주차 첫 번째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5분간 가볍게 걸어볼까요? 오늘은 저번 트레이닝과 같이 1분 30초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신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평소에 신던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도 있고 농구화를 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신발을 신거나 테니스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달리기를 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엘리트 선수들이 신는 전문적인 신발을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좋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 신발은 여러분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달리기를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밑창이 얇고 속도를 내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벌어지는 아스팔트나 트랙에서 달리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수년간 마라톤을 훈련하면서 안정된 자세와 지구력 그리고 달리기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춥니다. 이런 엘리트 선수들은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쿠션과 지지력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발 매장에 가서 여러분이 초보자임을 알리고 초보자를 위한 적합한 신발을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제대로 된 매장이라면 절대 선수들을 위한 고가의 신발을 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보자라고 말하는데도 선수들을 위한 신발을 권하는 매장이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신발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좋은 신발을 고르기 위해서는 좋은 매장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매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발의 종류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달리기를 위한 러닝 전용 신발의 종류가 많아야겠죠. 특정 메이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메이커를 함께 다루는 매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점원이 있어야 합니다. 점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라톤이나 10km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대회에 나갔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지금도 연습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한다면 정말 경험이 있는 점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물거리면서 대답을 한다면 경험이 없는 점원입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한다고 말하는 점원이 있다면 그 점원에게서는 신발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와 관련된 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서서 있는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가장 서서 있을 때 편한 상태로 위치했을 때 발 뒤꿈치는 그대로 있고 발가락 앞쪽이 벌어져 있는 상태, 일명 팔자걸음이라고도 하죠. 아저씨 걸음이라고도 하고, 이런 팔자걸음의 형태는 우리 발의 형태에서는 과내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내전 형태를 보이는 발의 모양들은 보통 평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발처럼 발의 아치 모양이 매우 낮아서 충격을 무릎과 발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형태로는 과외전이 있습니다. 자, 발 앞쪽 끝이 팔자걸음과 반대로 안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팔자걸음과 반대인 안짱걸음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외전인 발은 평발이 아니라 반대로 발의 아치 모양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외전인 경우에는 발 뒤꿈치를 닫고 안쪽으로 조금 모아져서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이런 발목의 회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자, 안짱걸음 그대로 하지만 발 바깥쪽으로 딛고 나아가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발목의 유연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과외전인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외전인 사람들은 충격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쿠션화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립 형태가 있습니다. 발 뒤쪽 끝과 발 앞쪽 끝이 11자로 정확하게 11자로 예쁘게 놓여져 있는 중립 형태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중립 형태로 놓여져 있는 발은 보통 발의 아치가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은 정상적인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치라는 용어는 발바닥의 가운데가 올라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의 가운데가 높게 올라가면 높은 아치, 낮게 올라가 있으면 평발에 가까운 낮은 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러닝화나 신발을 구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이즈. 사이즈는 한글로 이제 기장이라고 합니다. 세로로 길이.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좋은 신발을 사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발을 구매할 때 좋은 점원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좋은 점원은 먼저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인지, 건강을 위해서인지, 그리고 연습의 양이나 주로 연습하는 장소를 물어봅니다. 발의 형태나 체중을 물어보거나 최근 달리기의 기록, 대회의 기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점원이 좋은 점원입니다.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점원은 좋은 점원이 아닙니다. 그저 신발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판매원일 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발등의 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가 발의 모양이 발등이 유난히 올라온 사람이 있을 거고 조금 낮은 날렵한 발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발등 모양을 잘 분석해서 신발을 고를 때 이 발등 부분이 편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등이 높으면 신발끈을 묶을 때 끝까지 묶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로 묶어도 편한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발볼입니다. 우리가 사이즈, 기장감이 맞더라도 발볼이 넓거나 너무 얇으면 이 사이즈에 맞춰도 굉장히 불편한 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맞추면 발볼이 너무 넓어서 그 사이즈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사이즈를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발볼이 넓게 나온 와이드 신발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의 형태에 맞는 러닝화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러너는 약간 내전, 발에 뒤꿈치 닿고 안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내전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내전인 사람들은
안정화를 추천합니다. 내전의 형태에서 이제 더 심해지는 관내전 형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정화를 추천하는데요. 안정화의 경우에는 운동화의 발의 가운데 아치 부분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튼튼한 지지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지대가 발에 과한 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발이나 팔자걸음이 심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제어화입니다. 뛰는 모션에서 발목 안쪽으로 무너지는 모션이 심한 우리 과내전이 일어나는 평발이나 팔자걸음인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과내전을 잡아주는 제어화가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바닥을 찍었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격을 온전하게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쿠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쿠션화를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발 모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거나 달릴 때 발이 안쪽으로 휘는지 바깥쪽으로 휘는지 등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발의 모양과 발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 매장에서 측정 후에 신발을 구매하세요. 만약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신발을 구매할 때 밸런스형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터운 쿠션화를 착용하여서 발로는 충격을 분산할 수 없지만 신발로라도 그 충격을 분산하게 하여서 외전인 사람들한테는 이 쿠션화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런데이와 사귀시면 됩니다. 꾸준한 달리기는 절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늘 달리기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달릴 때 발이 착지하고 구르는 방향과 모양에 따라서 내전과 외전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전은 발 뒤꿈치 바깥쪽으로 착지해서 발의 안쪽으로 발을 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외전은 발 뒤꿈치 안쪽으로 착지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혹은 발 앞쪽이 먼저 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전, 외전, 과내전 혹은 그 외 다른 종류에 따라 착용하는 신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점원이 있다면 그 점원에게 자신이 달릴 때 내전인지 외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 점원은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밑창을 보거나 매장 안에서 달려보라고 한 후에 여러분의 발 움직임을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신발을 추천해 줄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매장과 점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1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운동을 마치고 난 뒤 몰려오는 성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간의 가장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네, 자신이 가장 신은 신발 중에서 오래된 신발의 밑창을 분석해 보면 자기가 어떤 형태로 걷고 있는지,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했죠. 이거 선생님이 가장 오래 신은 2019년에 사서 지금 2년 정도 신었던 신발인데 쿠션화예요. 쿠셔닝화. 여기 줌이 들어있어서 자, 신발 밑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발 밑창 보면 일단 뒤꿈치에 가운데 골고루 다른 게 아니라 자, 옆에 날이 달았어요. 이게 오른발인데 옆에 날만 달았죠. 그러면 옆에 날부터 달았기 때문에 과내전 아니면 외전이잖아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발 앞쪽 보면 과내전이 되려면 여기 엄지발가락 아래 이쪽 부분이 더 달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여기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외측 새끼발가락 쪽이 달았어요. 보면 새끼발가락 쪽이 더 달았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울퉁불퉁하는 것이 원래 이게 정상인데 많이 달았잖아요. 엄지발가락 쪽보다 새끼발가락 쪽이 더 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외전이 이루어지는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장 오래 신은 운동화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자신의 발이 중립인지, 과내전인지, 외전인지를 포트폴리오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화를 밑창을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이나 가장 편한 자세를 취했을 때 자기의 발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장 편한 상태로 발을 뻗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발이 약간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제일 편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학생은 이렇게 11자로 돼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게 가장 편한 포지션입니다. 자,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 약간 안짱다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안쪽으로 발을 걸었었는데 그게 아직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편한 포지션이고 이런 외전인 사람들은 보통 발의 아치 높이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발의 아치 높이는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편하게 앉아서 발을 쭉 뻗었을 때 자신의 발끝 모양이 안으로 가는지 아니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깥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신발을 살 때 사이즈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달리기를 하면 발이 붓기 때문에 신발은 약간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여유 있게 사야 할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기 힘들다면 저녁에 신발을 사러 가보세요. 보통 저녁에는 발이 부어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통해서 발이 부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녁에 신발을 신어보고 크게 부담이 없다면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은 신발과 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의 트레이닝이 짧아서 다 전달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앞으로 남은 트레이닝 동안 건강과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멋진 옷과 신발을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 주변의 대형 스포츠 매장을 검색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곳으로 가서 신발과 옷을 구경해 보세요. 점원과 상담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구매해 보세요. 이런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달리기를 위한 좋은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발이나 옷을 사기에 부담이 된다면 트레이닝을 몇 주간 한 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로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은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러닝할 때 이런 신발만은 피하자라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신발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 굽이 엄청 높은 운동화여도 이렇게 뒤에 굽이 엄청 높은 신발이 있습니다. 딱딱한. 네, 앞에도 조금 높죠?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신는 요즘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휠라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휠라라는 브랜드를 많이 신더라고요. 그렇게 굽이 엄청 높은 운동화를 많이 신는데 그 신발을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휠라 신발은 없어서 선생님 지금 AC로 나이키 신발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신발들을 신고는 러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발목이 한순간에 접질러질 수 있어요. 굽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굽이 높아서 달리기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한 필라 같은 굽이 높은 러닝화는 절대 운동화는 신고 러닝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신발만은 피하고 러닝을 하자. 예시입니다. 네, 당연히 뭐 슬리퍼 신고나 뭐 실내화 신고 뛰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생각하기 쉬운 거니까 피하고. 자, 이 신발 보면 밑창이 얇은데 굉장히 딱딱해요.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들어가는 데도 없고 그냥 딱딱한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쿠션도 하나도 없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땅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런 거 신고 뛰면 자기가 뛰는 거리가 짧다고 해도 한 2km, 3km 짧다고 해도 그것을 꾸준히 뛰면 충격이 그대로 이제 무릎으로 옵니다. 오늘 살짝 아무리 자기가 알아봤지만 미드풋으로 다음에는 더 착지한다 많은 해도 정보를 얻으실 수 이런 있습니다. 신발들은 좋은 옷을 그냥 고르는 걷는데도 요령과 선생님 관리 거 방법, 신고 오래 그리고 걸으면 장갑이나 아파요. 양말 같은 제품들까지 그래서 이런 광범위하게 얇고 알아보겠습니다. 밑창 다음 트레이닝을 마치고 딱딱한 자신에게 주는 들리죠? 상으로 멋진 옷을 딱딱한 사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스니커즈는 피해 그럼 주십니다. 다음 피해 주길 트레이닝도 기대해 바랍니다. 주세요.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이렇게 안전하게 러닝 잘 마쳤습니다. 2주차의 1회차 운동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1분 30초 총 5번을 뛰는 거였죠. 여러분들도 중간에 휴식할 때 2분 걷기가 조금 여유롭다 싶으면 한번 계속 뛰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맨날 같은 장소에서 러닝을 하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좀 지겨워지니까 이렇게 새로운 장소, 아라뱃길 가깝잖아요. 그쵸? 아라뱃길 같은 곳으로 와서 같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함께 러닝 주말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이면 벌써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불로동에도 빨리 예쁜 벚꽃이라든지 봄의 꽃이 피어서 네, 런닝할 때 기분 좋고 꽃 보는 재미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1회차 운동까지 각자 마무리 잘 하고 포트폴리오 열심히 기록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 체육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빠이. 등산 자율 동아리 선생님이 담당하게 된 하이트래킹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문의하거나 1학년 7반 최민혁 학생한테 문의해 주길 바랍니다.